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산골소녀의 일기장도 봄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4월의 일기입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마음을 달래주듯 눈길이 닿는 곳마다 꽃입니다. 꽃 무더기 세상을 삽니다로 시작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4월의 시가 입가에 맴돕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이 터지도록 이 봄을 즐기며 두 발이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 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가 참 좋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하얀 백꽃, 사각꽃, 진분홍의 복사꽃이 만개합니다. 산골소녀도 봄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추억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1981년 4월 1일 수요일 맑음. 제목 클럽 활동.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이 있었다. 직기부여서 우리 교실에 가만히 기다렸다. 내 옆에는 선자가 앉았고 뒤에는 금화가 앉았다. 짓기를 하는데 제목은 자유지만 글감은 봄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다 지어서 자꾸 읽어봐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랐다. 내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나비. 팔랑팔랑 춤추는 나비야. 넌 진짜냐? 가짜냐? 진짜라고 내 귓가에서 속삭인다. 난 벌써 나비가 날아와 누가 색종이로 만든 나비라고. 오늘 에란이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에란이와 같이 놀다가 잠도 잤다. 에란이네 식구는 7명이었다. 에란이 오빠는 중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전부 에란이 동생이었다. 에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참 착한 분인 것 같았다. 에란이네도 책상과 공부방과 책꽂이가 있었다. 1981년 4월 2일 목요일 맑음. 제목 봄. 동백꽃이 무언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비꽃은 잘난 듯이 웃는 모습이다. 할미꽃은 부끄러워 고개도 안 들고 있다. 저마다 꽃들을 숨겨두고 내 것이니 하고 말다툼을 한다. 봄이란 사랑이 넘쳐 흐르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 담긴 그릇인 것 같았다. 나의 마음에는 어떨까? 아마 봄이 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있을 것이다. 에란이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에란이와 같이 에란이 아빠 경운기를 타고 왔다. 그런데 에란이가 도시락을 잊고 안 가져와서 점심시간에 숟가락을 빌려와서 둘이 먹자니까 안 먹는다고 하고는 밖에 나갔다. 오늘은 5학년 올라와서 산수 배운 것을 모두 시험 쳤다. 학습장에서 치고 답만 비우고 시험지에 쳤다. 1981년 4월 3일 금요일 맑음. 제목 정교 하랑 어린이회. 6교시를 마치고 볼펜만 들고 4학년 일반 교실에 가니 김종환 선생님께서 계셨다.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손님이 오셔 나가신다고 하신다. 김종환 선생님께서는 조금 기다리니 오셨지만
회의록이 없었다. 벌써부터 찾아보았지만 회의록이 안 나와 선생님께 여쭈어 보니 회의록을 다시 만든다고 교무실에 놓아두었으니 다른 데 적어서 옮기라고 하셨다. 주제는 군것질을 하지 말자였다. 회의록이 없으니까 쓰기가 어려웠다. 잘 진행되어 갔다. 다 마치고 나니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가고 없었다. 오늘은 집에 가야 되지만 언니 집에 들어갔다. 가서 쑥떡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잠들었다. 언니 집에 올 때가 4시 50분이었다. 1981년 4월 4일 토요일 맑음. 제목 봄 햇살. 봄 햇살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한 햇살. 우리 어머니께서 언제 햇님이 되셨나 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날 어루만져 준다. 하늘 향해 쳐다보면 날 간지럽게 해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내 얼굴을 만져요. 봄 햇살은 어머니의 손길. 1981년 4월 5일 일요일 비. 제목 식목일. 식목일인 오늘의 날씨가 곤란하다. 비가 오며 안개가 자욱하게 온 세상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마다 학교에 가 학교 산에 나무를 심지만 나는 이게 뭐야. 덥고 침침한 하우스에 들어가 풀을 뽑아야 한다. 한참만 있으면 속이 미식거리며 토할 것 같다. 집에서 배움책 공부하고 그림 그리며 아기 보는 것이 일요일에 할 일들이었다. 토요일에 숙제를 다 하고는 일요일날 비닐 걷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계획대로 실천을 못했다. 오후에 아버지께서는 방을 고치고 난 내 할 일이나 했다. 오늘의 그림은 포스터를 그려보았다. 텔레비전은 우리의 결심을 깨트리는 기계인 것 같다. 텔레비전을 보면 결심이 약해지고 실천이 잘 안 된다. 이제 집에 텔레비전이 생겼네요. 새 것을 사지는 못했을 텐데 누가 새 것을 사면서 싸게 팔았나 봅니다. 어머니께 여쭤봐야겠어요. 텔레비전은 결심을 깨트리는 기계라는 표현에 웃음이 번집니다. 1981년 4월 6일 월요일 맑음. 제목 편지 한 통. 서울 언니의 사촌 언니가 쓴 편지인데 누굴까 하고 뜯어보았다. 4장의 많은 종이였다. 읽으니까 서울 언니의 사촌 언니가 믿기도 하고 서운했다.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입까지 흘러내렸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너무 서운해서 맥이 없어 축 늘어졌다. 어제 비가 와 학교 산에 가서 나무를 못 심어 오늘 4학년, 5학년, 6학년이 나무 심으러 가고 용구를 안 가져온 아이는 청소했다. 난 어제 학교에 안 가서 몰라 용구를 안 가져와 청소였다. 5명이 얼른 마쳤다. 친구들은 5교시에 가서 6교시 마치고 왔다. 친구들은 5교시에 가서 6교시 마치고 왔다. 1981년 4월 7일 화요일 맑음. 제목 필통. 피노키오 5000번. 필통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네. 필통 뚜껑을 열면 연필이 예쁘게 깎여 있으면 저절로 쓰고 싶지. 하지만 흩어진 연필에 흙이 안 보이면 한숨만 나오죠.
나의 필통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요술쟁이. 내 필통은 2층 필통이다. 한 층엔 연필이요, 다른 한 층엔 삼각자 일조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오늘 자연 시간에 연필을 잃어서 찾으면서 피노키오 5,000번인데 노란색이고 긴 것, 그 연필을 못 보았냐고 물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화가 가져갔다. 그래서 찾았다. 1981년 4월 8일 수요일 맑음. 제목 자연시간. 이번 자연시간의 준비물은 북 트라이앵글 빈병이었다. 배우는 곳은 소리의 전달이다. 배움책에 실험하는 것을 보고 실험하는데 우리들이 너무 떠들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자연은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며 다음부터는 조용히 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라고 하셨다. 클럽 활동 시간이었다. 제목은 자유고 소재는 불이고 종류는 긴 글이었다. 나의 제목은 불꽃이었다. 나는 산꼭대기에 가면 내가 왕이 된다. 제산의 집이 한 채가 손가락만하게 보인다. 제산을 내려다보면서 소리쳐 본다. 정말 시원하고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다. 1981년 4월 9일 목요일 비. 제목 비. 주르륵 주르륵 소낙비 소리. 먹구름이 몰고 와 떨어뜨린 소낙비. 뚝뚝 먹구름이 햇님에 놀라 도망갔나. 주르륵 주르륵 다시 먹구름이 나타나 물을 붓는다. 먹구름. 먹구름은 요술장이인가 봐요. 4교시만 마치고 교문을 나왔다. 빗방울이 콧등에 똑 떨어지더니 3분의 2 정도 가서는 주르륵 주르륵 소낙비가 내렸다. 머리도 젖었고 옷도 덤벙 젖어버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덥던 것이 떨리기 시작했다. 집까지 가서 보니 얼굴에 빗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던 것이다. 1981년 4월 10일 금요일 맑음. 제목 선수돕기 성금. 어제 선생님께서 오늘 선수돕기 성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다. 돈도 없는데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선생님께 야단들을 요랑하고 안 가져갔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께서는 야단도 안 치셨다. 선생님께서 거짓말 이야기를 하실 때 금화가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오늘 이번 임원회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놀다가 천천히 올라갔는데 집에 가니 7시 40분쯤 되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꽃 만들기를 했는데 나는 무궁화와 국화를 만들었다. 1981년 4월 11일 토요일 맑음. 제목 자연보호 운동을 마치고 청소하고 도시락을 먹었다. 김종환 선생님께서 전교 화랑 어린이회 회의록을 다시 만들어서 3월 29일 날 임원회 했을 때에 회의록에 못 적어서 오늘 적어놓고 집에 가라고 하셨다. 회의할 때 적은 공책이 김기훈이 것이어서 안 가져와서 청소 마치고 좀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갖다 놓았다. 집에 오니 벌써 4시가 넘었다. 얼른 숙제 다 하고는 담배 비닐하우스에 가서 잡초를 3분의 2 정도는 뽑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이라 기분이 상쾌하여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우리 집 식구는 6명인데 아이들이 4명이고 아버지 어머니이다. 내 바로 동생은 영자이고 영자 바로 동생은 진규이고 진규 바로 동생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어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 1981년 4월 12일 일요일 맑음. 제목 감자. 감자를 심으려고 눈을 따 놓았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 눈 딴 것을 밭에다 심었다. 아버지와 나는 밭으로 갔다. 밭에서 산 쪽을 쳐다보았다. 참꽃과 버들강아지 핀 것과 동백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드디어 밭에 다다랐다. 호미로 구덩이를 파고 감자 한 개씩 넣고 흙에 파묻어 놓고는 발로 밟았다. 오전에 한 것은 3분의 2 정도 심고 오후에는 3분의 1 남은 것을 다 마치고 권오담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우리 학교에서는 2년 계셨지만 우리 담임은 안 되셨지만 난 계속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는데 했지만 뜻대로 안 되었던 것이다. 참꽃, 버들강아지, 동백꽃, 완연한 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감자를 심었네요. 감자 한 개에 싹이 난 곳을 중심으로 몇 조각씩 자르는 것을 눈을 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밭에 묻어서 감자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싹이 자라나고 보랏빛이 도는 하얀 감자꽃이 피죠. 여름 방학 때쯤이면 감자를 캐어 삶아 먹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감자는 쫙 갈라지는 곳마다 하얀 분이 팍팍 나지요. 침이 저절로 넘어가네요. 1981년 4월 13일 월요일 맑음. 제목 영화. 아침에 늦게 나왔지만 참꽃을 꺾었다. 안 꺾어도 되는데 어제 내가 꺾어다 꽂은 꽃병의 참꽃을 동해가 따먹어서 오늘 꺾어 가기로 하여서 꺾어 갔다. 가서 아침 자습을 반 했는데 벌써 조회를 했다. 아침 자습을 하느라고 들리지도 않았다. 나가니 우리 반만 계단 위에서 벌을 받고 있다. 우리 반 여자들은 반도 안 나가 있어서 벌을 받고 조회 마치고 보내주시며 다음부터는 전교생 중에서 제일 먼저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다가 1시간 하고 2교시째 영화를 보았다. 돈 100원씩 주고 보았다. 제목은 정재수였다. 40분 동안 봤다. 선자가 요사이 미워졌다. 그냥 땐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더니 배움책에 답을 모르면 내 것을 가져간다는 말조차 없이 가져가 보고는 갖다 놓는다. 1981년 4월 14일 화요일 맑음. 제목 시간을 마치고 도서 담당 때문에 남았다. 남아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선생님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 헤매다 가니 교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계셨다. 더 기다려도 안 오셔서 내 선자 춘옥이가 남아서 교실에 쪽지를 써서 선생님 구두에 넣어두고 왔다. 늦어서 집에 못 가는 참에 선자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자고 하여 선자 집에 갔다.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 먹고 만화 보고 놀았다. 오늘 심부름을 다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여 명숙이에게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1981년 4월 15일 수요일 맑음. 제목 로빈슨 크루소. 선생님께서 로빈슨 크루소 22권째 책을 주시며 읽으라고 하셨다. 내일은 감상문을 써내야 된다고 하셨다. 김기훈, 김선자, 윤혜순에게 책을 주셨다. 난 쉬는 시간과 집에 오는 길에 집에 와서 모두 다 읽었다. 로빈슨은 모험을 즐겼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떠내려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무인도였다. 무인도에서 토인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살려주어 어느 날 영국에 배가 왔는데 악한 선원들이 선장을 무인도에 버리려고 하는데 로빈슨이 구해주고 나쁜 선원을 죽이거나 무인도에 두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이다. 집에서 감상문을 써보았지만 마음에 안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